안녕하세요. 샤인동물 메디컬센터 외과 대표원장 윤용석입니다. 강아지의 간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장기인데 체내 대사 과정, 해독, 영양소 저장 등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는 독성이 강한데 이 암모니아를 간에서 요소로 변환하여 소변으로 배출되도록 도우며 다양한 대사 과정을 통해 혈당 수치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단백질을 분해하면서 체내에 필요한 다양한 아미노산을 합성합니다. 간 기능이 저하되면 해독, 대사, 소화, 면역 등 다양한 생리적 기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간 질환은 초기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발견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간 종양의 종류는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양성 종양은 성장 속도가 느리고 전이 가능성이 낮으며 비교적 덜 위험한 반면 악성 종양은 성장이 빠르고 다른 장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폐, 림프절, 복강 등 다른 장기로 퍼질 수 있어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고 종양이 커지면 정상적인 간 조직을 압박하거나 다른 장기들을 침범하여 간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간 수치의 상승, 황달이나 식욕 부진, 복수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종양으로 인해 간 기능이 저하되면 체내 독소가 축적되어 심각한 합병증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간 종양의 경우 크기가 커지다 보면 파열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복강 내 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때는 응급상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간 종양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초기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발견이 늦어질 수 있는 질환입니다. 대표적으로 보이는 증상은 식욕 부진, 그리고 체중 감소, 복부 팽만을 보일 수 있습니다. 무기력함과 함께 활동량이 감소하기도 하고 구토 및 설사를 동반하면서 눈과 잇몸이 노랗게 변하는 황달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령의 강아지를 키우고 계신다면 최소 1년에 한 번 정도의 건강검진을 통해서 무엇보다 종양을 발견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임상 증상을 체크하고 혈액 검사를 통하여 빈혈 수치와 간 수치를 확인합니다. 간 수치에는 기본적으로 5가지 AST, ALT, ALKP, GGT 그리고 빌리루빈이 있는데 간에 손상이 있을 때 이러한 수치들이 상승하게 됩니다. 간 종양이 있어서 간에 실질의 변화가 있는 경우 이 수치들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복부 초음파 검사를 통하여 간 종양의 여부, 크기, 위치, 모양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음파를 통하여 종양이 간의 한 엽에만 국한된 단일 병변인지 여러 엽에 분포한 병변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 종양 진단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검사는 CT 검사로 마취하에 간에 대하여 정밀한 평가를 진행하고 림프절이나 다른 장기로의 전이에 대하여 확인한 뒤 치료 방향을 세울 수 있습니다. 강아지 간 종양 수술은 복잡하고 위험도가 높은 수술입니다. 수술 중 그리고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사전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수술을 견딜 수 있는지 전반적인 건강을 평가하고 안전한 마취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심장 관련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취 전공의가 아이 상태에 따라 적합한 마취 방법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간 종양을 수술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점은 간에 어느 엽에 어떤 식으로 종양이 있는지입니다. 종양의 위치가 거대 혈관과 가깝게 있는지, 주변 장기와의 유착은 없는지 등에 따라 수술 난이도가 결정됩니다. 종양이 간의 우측 엽에 위치한 경우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거의 모든 종양 수술의 방식은 비슷한데 종양을 분리해내고 분리된 종양을 남김없이 제거하는 것이 수술의 목표입니다. 간 종양의 경우 주변 유착된 장기나 혈관 등에서 분리하여 제거하는데 혈관 하나만 손상이 되어도 그 자리에서 사망할 수 있는 위험한 수술 중 하나입니다. 주요 혈관들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분리하고 종양을 제거하면 수술은 마무리됩니다. 종양이 대정맥이나 간문맥과 같은 주요 혈관에 가깝게 위치하거나 혈관을 감싸고 있는 경우 혈관 손상으로 인한 출혈 가능성이 크게 증가하고 유착된 종양은 불완전하게 제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본원에서는 혈관이나 다른 장기와의 유착이 심한 경우 에르베라고 하는 장비를 이용하여 물의 수압으로 유착을 분리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간종양 수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간종양이 있는데 수술을 진행하지 않고 약물 치료만으로 치료를 이어나간다고 했을 때 수술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양 자체를 제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약물을 통해서 종양이 커지는 속도만 조금 늦출 수 있는 정도로 치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물을 사용하여 악화를 막는 데 한계가 있고 지속적으로 항암제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아이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술적으로 제거할 수 없는 부위에 있거나 다발적으로 존재하여 수술을 하는 의미가 없을 때는 항암치료, 즉 약물치료를 선택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원에서는 수술적으로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중재적 시술을 통하여 종양으로 양분이 들어가는 혈관을 막거나 항암제를 직접 넣어 항암치료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기억에 남는 간종양 수술은 리트리버 30kg 정도 되는 아이입니다. 간종양이 좌측에 있어서 수술이 상대적으로 쉬울 것으로 예상했으나 종양의 크기가 15cm 정도로 핸드볼 크기 정도 되는 사이즈였고 횡격막 위, 12지장, 장관막 모두와 유착이 너무 심했던 아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좌측 외측엽이 좌측 내측엽과 완전히 유착되어 분리가 불가능했던 케이스인데 외측엽과 내측엽의 분리를 시도하였으나 분리하면 할수록 그쪽 부분에서 출혈이 많이 발생하여서 결론적으로는 분리하지 않고 간의 좌측 내측엽까지 함께 제거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말 거대한 종양이었고 수술은 잘 마무리되어 현재 보호자분과 아이는 함께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간종양의 경우 제일 흔한 것은 간세포 암종 HCC라고 하는 종양입니다. 보통 단일엽에 있는 경우 수술적으로 제거되면 재발의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다만 다발성으로 존재한다거나 주변 유착이 있었던 경우 종양 자체의 악성도가 높은 경우 재발 혹은 전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수술 후 초기에는 매달 모니터링, 안정기에 접어드는 3개월 이후부터는 간격을 넓혀가며 초음파 검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합니다. 수술 후 간의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간 수치 회복이 도움이 되는 약물들을 처방하거나 간 영양제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내과적으로 약물 치료가 진행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해진 용량과 일정에 따라서 투여를 진행해야 합니다.